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10월 23일 토요일이고요. 오랜만에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요번 10월 달에 이 지수의 낙폭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요. 다들 잘 지나가셨나 모르겠습니다. 8월 달에도 하락이 나올 때 대략 요 녹색선 요 부근까지 왔다가 반등이 나왔었는데, 요번에는 이 엔벨로프 이격 라인의 마지막 구간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표시해 놓은 이격 라인의 마지막 구간까지 왔을 때 요때 비중을 좀 많이 태워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짧게 나올 때 이 정도 부근에서 대부분 물량을 정리하고 조금 남아있던 것만 최근에 좀 정리를 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정도로 빠지면은 기술적 반등이 꽤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비중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끌고 가기보다는 짧게 반등이 나올 때 원하는 어느 정도 수익금이 되었을 때 대부분 정리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계좌를 다시 가볍게 만들었던 이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냈는데,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냈는지 최근 종목들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억이 나는 종목이 9월 말쯤에 이 DSR 요 종목으로 좀 매매를 했고요. 홍준표 관련주였죠. 이 상승폭 대비해서 절반 부근까지 빠르게 조정이 나올 때 이 부근에서 모아가지고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홍준표 관련주였고, 양봉에서 대금이 상당히 세게 나왔는데 빠르게 조정이 나오고 음봉에서 거래대금은 나오지 않는, 그리고 재료는 대선 테마 관련된 홍준표 관련주. 그래서 재료나 차트적으로 좋게 보고요. 약간 후발주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좋게 보고 이 종목을 좀 모았었고, 같은 관련주였던 요 MH 에탄올, 얘도 홍준표 관련주였죠. 요 종목도 절반 이하로 내려올 때 이렇게 모아가지고 반등 나올 때 매도를 했던 이런 종목이고요. 일지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절반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매도가 되었고요. 이렇게 매매가 진행이 되었고, DSR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절반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매도에 반등에 매도를 했던 이런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좋게 봤기 때문에 비중을 중간에서 좀 모아가지고 요쯤에서 모아서 잘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지수 하락했을 때 그때 비중을 조금 태웠던 종목들은 이렇게 버키 스튜디오하고 코오롱 플라스틱 두 종목이 있었는데요. 그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징어 게임이 상당히 이슈화가 많이 되면서 거래대금도 상당히 크게 나왔고, 뉴스나 유튜브나 여기저기에서 오징어 게임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종목을 선택을 해서 절반 부근에 내려왔을 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타점은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죠. 정확하게 절반 부근에 내려왔었고, 요때 날짜를 보시면은 10월 6일이고요. 가장 깊게 빠진, 지수가 이 자리까지 빠진 요 날이 10월 6일입니다. 그래서 지수로도 빠질 만큼 충분히 빠졌고, 강했던 종목이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지수 때문에, 이 개별 종목의 악재가 아닌 지수 때문에 어거지로 빠졌을 때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이제 걸어놓고 있었는데 요때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을 계좌를 여러 개 나눠서 담았었고요. 조금씩 산 계좌도 있고 조금 더 많이 산 계좌도 있고 뭐 나눠서 진행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코오롱 플라스틱. 사실 요 종목에 가장 비중을 많이 실었었는데요.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6일 지수가 가장 안 좋을 때 요 부근에서 계좌가 5개가 있었는데 5개에 전부 다 들어갔었습니다. 이때는 그만큼 차트를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쭉 올라갔는데 양봉의 대금만 이렇게 나왔죠. 근데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3천억씩 털은 흔적은 세력이 나갔을 만한 그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장 좋게 보고 여기에 비중을 좀 많이 태웠었는데요. 타점을 보면 이렇게 되죠. 윗꼬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 더 타점을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거래량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강하다. 이거는 좀 확실하다. 도저히 털고 나갈 기회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매수를 해서 매도를 했는데요. 약간 좀 너무 좋게 봤기 때문에 이 타점이 약간 높았습니다. 평소에 잡는 것보다. 이렇게 좀 높았고 반등에 매도를 했고요. 옆에 계좌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하게 했고 다른 쪽 계좌에서도 대부분 비슷하게 매수를 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요때 첫날부터 좀 많이 모았죠. 그래서 이때에는 시장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비중은 실어놨는데 일 때문에 여기서 시장을 제대로 못 봤는데요. 꽤 깊게까지 밀렸었죠. 그래서 이때 평가손이 꽤 크게 찍혔었는데 요거를 잘 이겨내고 이때 살짝 비중 조절하고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 요 정도 부근에서 다 매도가 되었습니다. 옆에 계좌에서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매도를 했고요. 다른 쪽 계좌도 또 KTB 계좌도 마찬가지로 매매가 되었고 요 종목들 말고는 세로닉스가 또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종목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절반 부분 조금 못 왔죠. 그렇지만 요 상승 이후에 눌림목부터 이렇게 그어 보면은 거의 절반을 딱 찍는 모습입니다. 눌림목 이후에 상한가, 눌림, 다시 상한가. 그리고 나서 눌림목. 여기서도 충분히 차트가 많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도 더 강하게 이렇게 뽑아주는 모습을 보고 얘도 보통 놈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함젠 사이언스 바이오 관련해서 이렇게 앞에 매물들이 많은 자리를 사람들은 뭐 일명 설거지 자리라고도 하고 좀 좋지 않은 자리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트 모양을 딱 보면은 여기가 이제 박스권 하단이고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죠. 그렇게 놓고 보고 이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치고 가지 않는 차트들은 이렇게 낮은 구간에서 모아서 매도를 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사고 추가 매수하고 반등에 매도를 했던 이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우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인데요. 얘도 이런 식으로 박스권의 개념을 가지고서 진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했고 반등에 매도를 했는데 우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약간 반등이 좀 느렸고 제가 여기 1차에서 비중을 좀 더 많이 들어가서 이 반등이 나올 때 그냥 본전 부근에서 대부분 다 던졌던 것 같아요. 그 물량 부담이 다른 종목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여기서 많이 털었고 그래서 이거는 재미는 별로 못 봤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매매 기법보다도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3일이라는 종목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 상당히 강했었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얘도 홍준표 관련주였는데 강했던 종목이 이때 지수 빠질 때 많이 빠져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는데요. 상당히 추가 매수한 이후에도 더 빠졌고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마음이 많이 흔들려서 그 다음날 여기 갭 뜰 때 시가에 모두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재미는 못 보고 본전 정도 나왔던 케이스고요. 본전 약수익 정도 나왔었고 이날 상한가를 갔는데 그 전날에 이 음봉 보면서 약간 좀 멘탈이 나갔던 것 같아요. 멘탈이 많이 흔들리면서 이날 시가 뜰 때 다행이다 이러면서 털었더니 상한가를 가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큰 재미는 못 봤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고요. 일단 예전에 계속 보여드리던 거를 요 엑셀 차트를 보면은 1년 기준 이 계좌 두 개 합산으로는 1년 동안 지난 9월까지 약 54% 정도 수익이 났고요. 이거 하루씩 이제 기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냥 월별로 계좌 전체를 토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누적 수익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월 단위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관심 종목 간단하게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현재 한농화성 많이 내려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절반 이하로 지금 내려오는 과정에 있고 GSE 이게 천연가스 요 LPG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상승이 나온 그런 종목 중에서 이게 대성에너지가 있고 GSE가 있는데 대성에너지보다는 GSE가 약간 더 가벼우면서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선 이 GSE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관련해서는 에코캡 요 종목 보고 있는데 여기 표시를 해놨죠. 요 정도 구간에 들어오면은 지지 않을 만한 해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아마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더라도 조금 더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아마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할 생각이고 그리고 국전약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죽지를 않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눌림 이후에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거의 3,800억 거의 4천억 가까운 대금이 연속해서 나오고 지금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대금이 죽으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을 앞에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뭐 좋지 않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죠. 그 말에 뭐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이기는 한데 이렇게 거래대금이 센 종목들은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그어서 좀 시세가 났던 돈이 들어왔던 구간에 좀 낮은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저도 같이 진입을 해서 한번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워낙에 대금이 강하죠. 여기서 돈을 상한가를 보낼 때 4천억씩 썼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돌림 반등이 어디선가는 나오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원래 버킷이 대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쇼박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금이 7천억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한번 요 쇼박스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또 홍준표 관련주 TBC인데요. 최근에 상한가 갈 때 2,700억 그리고 앞고점을 뚫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상당히 끼가 좀 있는 종목으로 이 상승폭의 이 절반 부근에 올 때 한번 진입을 해보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도 보고 있는 종목들 천연가스 관련 대성에너지 약간 이등주의이기 때문에 한번 관찰은 해보고 있고요. 국제유가 관련해서 중앙에너비스 유가 관련주 이 종목도 끼가 꽤 좋은 종목으로 보고는 있는데 차트적으로는 그다지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구석이 있어서 아직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덱스터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거래대금도 강하고 추세가 죽지 않고 있는 이 종목 보고 있고 THN 수소차 관련주죠. 이 종목은 거래대금이 좀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요. 지금 절반 찍고
약간 꼬리 달고 있는데요. 차트적으로 쌍봉을 그리고 빠지면서 대금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관찰은 하고 있지만 아직 진입은 하지 않고 이런 종목에서는 원타점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그냥 보내주고 혹시라도 아주 깊은 자리까지 순간 밀려버리면은 그때 그냥 일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관찰만 하고 있습니다. 대금이 워낙 약하고 시장 관심주는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많고 대금도 세게 나오는 이런 종목들로 하는 게 눌림 매매 할 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 종목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